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그 11장에 있는 내용을 좀 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좀 이어서 해보면은 그러니까 결과적 저번 중간고사 범위 때 했었던 그 수열에 관한 내용이랑 다른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11.3C랑 11.3D도 대응되는 게 그 수열에 있었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지만 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몇 가지 증명도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3C에는 어떤 fx가 뭐 어떤 x0 근처에서 6에다 m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은 극한도 m보다 작거나 같다. 뭐 밑에 두 번째 있는 내용은 뭐 위에 거랑 거의 똑같은 내용이니까 사실 첫 번째 것만 잘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어떤 정리 같은 거를 뭐 외우거나 잘 써먹으려고 하면은 조건을 잘 기억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극한이 잘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증명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는 이거 보여야 되는 거는 x 극한 값이 m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를 보여야 됩니다. 물론 얘가 존재하는 거는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얘가 뭐 존재하니까 값을 뭐 l이라고 써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l이 m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를 보여야 되고, 얘가 알고 있는 게 뭔지도 잘 적어야겠죠. 알고 있는 거. 내가 잘 알고 있는 거로부터 잘 식을 쓰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fx가 x0 근처에서는 6에다 m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니까 이제 요 기호는 제가 저번 시간에 깜빡하고 얘기했었는데, 얘는 x가 이제 어떤 이런 x0 근처를 얘기하는 건데, 기호가 이 기호는 x0 근처라는 뜻이죠. x가 x0 근처에 있다. 근데 뭐 책에서 쓰고 있는 기호는 얘가 이렇게 중어가 아니다라는 기호까지 들어가 있으면은 x0 근처긴 한데 x0는 아닌 거인데, x가 x0는 아닌 거.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말로만 이해를 해도 되긴 하지만 우리가 뭔가 증명을 할 때는 이걸 다 수식으로 적어야 되니까, 그래서 x가 x0 근처에 있다라는 기호는 우리가 요 근처라는 걸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쓰죠. x가 x0 근처인데 그냥 그 구간의 길이에 해당하는 그 원점 x0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라고 하는 그 거리를 델타라고 쓰면은 x0 근처라는 거는 이렇게 뭐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림으로 수직선상에 표시를 해보면은 요 구간만큼 x0 플러스 델타부터 x0 마이너스 델타까지, 그리고 x0 근처인데 x0는 뺀 거, 그러니까 얘는 수식으로 나타내면은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델타보다 작은 건데 x는 x0가 아닌 거, 그렇죠? 뭐 근처이고 얘가 아닌 건데 얘를 한꺼번에 쓰면은 얘네들을 한꺼번에 뭐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겠죠. 0보다 크다로. 그렇죠? 왜냐면 딱 정확히 0인 게 x가 x0일 때니까, x가 x0가 아니면 얘가 0보다 큰 거니까, 두 개 and로 묶여 있는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책에는 이렇게 뭐 정확히 있는 책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얘는 요런 기호를 뜻합니다. 그리고 델타가 어디서 나왔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말로 우리가 x0 근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정확하게 얼마나 근처인지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왜냐면 예전 기억을 떠올려 보면 우리가 뭐 수열 이런 거 얘기할 때도 뭐 n이 뭐 충분히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썼었죠. 근데 얘도 뭐 충분히 크다라는 건데 n이 충분히 크다라는 뜻인데, 뭐 정확히 얼마나 크냐라는 거를 얘기해주기 위해서 어떤
델타가 존재해서 n이 대문자 n보다 크다 뭐 이런 뜻을 나타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x가 x0 근처인데 뭐 얼마나 근처에 있냐라는 거를 정확히 언급을 해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냥 델타만큼의 네이버후드 뭐 근처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다시 증명으로 돌아가서 fx가 m보다 작거나 같은데 x0 근처에서 m보다 작거나 같다라 그랬으니까 어떤 델타가 잘 존재해서 어떤 델타냐면 x가 x0 근처에 있으면 fx가 m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L이 m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를 보여야 돼요. 근데 이제 또 우리가 뭘 쓸 수 있냐면은 요거 극한이 어쨌든 L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요 극한의 정의에 의해서 뭐 위에랑은 뭐 다른 델타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주어진 엡실론에 대해서 위에 거랑은 뭐 혹시 다를 수도 있으니까 어떤 델타 2가 존재해서 x가 이 델타 근처에 있으면 fx와 l과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냥 극한이 l이다 라는 걸 이용하면은 요거니까. 그러면 이제 얘도 풀어서 적어보면은 절대값 비율 풀어서 적어보면은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이용할 거냐면 얘네 두 개를 잘 이용해서 L이 m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를 보여야 되니까 뭐 증명하는 방법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귀류법을 예전에 이용을 했었죠.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도. 그래서 귀류법을 이용을 할 건데 어떻게 쓸 거냐면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게 이거니까 L이 m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를 증명을 하고 싶으니까 이거에 부정을 하면은 우리가 뭐라고 가정을 해도 되냐면 L이 m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라고 가정하자. 그래서 모순을 찾아내면 되겠죠. 그러면 어쨌든 얘가 L이 m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럴 때 보통 어떻게 했었냐면은 그러면은 L-m이 0보다 크니까 얘는 이제 양수니까 양수를 하나 아는 거죠. 이 양수를 어디다 쓸 거냐면 여기서 이 엡실론 모든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뭐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 엡실론을 특별히 얘로 고를 수가 있는 거죠. 엡실론을 모든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다 되는 거니까 아무 엡실론을 양수 엡실론을 가지고 와도 명제가 다 성립을 해야겠죠. 여기 있는 명제가. 그래서 특별히 내가 어떤 양수를 고를 거냐면 L-m이라고 하는 양수를 고를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뭐가 성립할 거냐면 어떤 델타 2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여기서 이제 얘네 둘 중에 뭐 작은 쪽에서 고르면은 그럼 이제 두 명제를 다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이거에 대해선 두 개가 다 성립하는 거죠. 저 첫 번째로 fx가 m보다 작거나 같기도 하고 L-m이 아니 fx가 이제 요런 부등식도 둘 다 만족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여기서 에필론을 뭐로 고를 거냐면 L-m으로 고르는데요. 그래서 이쪽 부등식을 잘 보면 그러면은 엡실론을 L-m이라고 하면은 이 부등식이 의미하는 거는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러면 모순인 거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는 fx가 m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엡실론을 내가 특별히 뭐 L-m이라고 하는 양수로 고르니까 fx가 m보다 크다가 되었고 얘는 뭐 두 개가 동시에 만족할 수 없으니까 모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순이 어디서 나왔냐면 내가 엡실론을 이렇게 골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얘로 골라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모순이니까 L은 m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수열에서 했었던 증명이랑 거의 똑같은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도 또 이거랑 비슷한 류의 내용인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11.3D에서는 비슷하게 여기에서도 어떤 극한이 잘 존재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극한의 존재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극한이 잘 존재하면 이제 어떤 성질들이 있느냐 하는 건데 극한이 만약에 m보다 작으면 fx도 그 근처에서 m보다 작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어떤 종류의 정리를 배울 때에는 당연히 그 정리의 내용이랑 증명을 다 잘 기억을 해야 되고 또 그것만큼 중요한 거는 이 정리를 잘 써먹을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잘 써먹으려면은 당연히 잘 알고 있어야 되니까 우선은 이 정리가 뭐 어떤 걸 의미하는지 위아래 마찬가지로 아까 11.3C에서도 마찬가지로 fx가 m보다 작거나 같으면 극한도 m을 넘을 수 없다. 생각해 보면은 당연한 그럴 것 같죠, 그렇죠? fx가 전부 다 m보다 작으니까 뭐 그래프로 그림을 그려보면 fx가 뭐 어떻게든 생겼을 텐데 걔가 m보다 다 작거나 같대요. 뭐 어디 근처에서. 그러면은 극한이 잘 존재한다고 하면은 m을 넘진 않을 것 같죠, 그렇죠? 넘어설 일이 왜냐면 다 m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극한이라고 해서 갑자기 m을 넘어가면은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증명을 아까 했었고 두 번째 나와 있는 거는 극한이 m보다 작으면 fx도 그 근처에서는 m보다 작다라는 거니까 극한 값이 뭐 잘 존재할 거고 걔가 m보다 작으니까 극한 값이 언제 잘 존재해서 뭐 m보다 작으니까 요 근처에서는 뭐 끝쪽으로 가서는 뭐 m보다 작다. 이것도 뭐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죠. 완전히 정리가 얘기하는 게 뭐 이해가 잘 안 되거나 그럴 것 같지 않거나 뭐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증명을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어쨌든 극한이 존재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얘를 뭐 L이라고 해보면은 그러니까 L이 문제에서 얘가 m보다 작으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fx가 m보다 작다. 언제? 얘가 이거 근처에 있을 때. 뭐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보여야 되는 게 뭔지 생각을 해보니까 어쨌든 극한이 잘 존재한다 그랬고 그래서 걔를 우리가 값을 L로 놨고 그 L이라는 값이 m보다 작으면 fx가 요 x0 근처에서 m보다 작다는 걸 보여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보여야 되는 게 뭔지 생각을 해보면은 뭐 당연히 잘 와닿을 수도 있겠는데 그럼 우선 아는 것부터 적어보면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 이용해야 될 거 조건들을 빠짐없이 다 이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x0의 극한이 L이라는 fx가 x가 x0로 갈 때 극한이 L이라는 거밖에 없으니까 얘가 의미하는 거는 어떤 델타가 존재해서 x가 x0 근처에 있으면 뭐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fx가 얘가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다. 그래서 요 절대값 기호도 풀어주면 뭐 이제 요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L이 m보다 작다라는 걸 보여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뭐 이제 요 명제밖에 없고 근데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게 뭔지 생각을 해보면은 fx가 뭐 m보다 작은데 뭐 x0 근처에서 얘보다 작다라는 걸 보여야 되니까 그럴 때는 아까 얘를 좀 요거를 잘 쓸 필요가 있죠. 자, x0 근처에 있을 때 m보다 작다. 도대체 얼마나 근처에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걸 물어보는 거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어떤 이 뭐 네모라고 하는 얘를 찾아야겠죠. 어떤 네모를 찾아야 되냐면 얘가 이거 근처에 있을 때 fx가 m보다 작게끔 하는 이제 요 네모를 잘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네모를 잘 찾아주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도 또 알 수 있는 거는 아직 안 써먹은 거는 L이 m보다 작다는 거 안 썼죠. 그렇죠? 요 우리가 이용할 거는 요건데 왜냐면 이 뭐 P면 Q이다 해서 P에 해당하는 거 가정이 N이니까 첫 번째 우리가 아는 거는 요 왼쪽에 있는 거 극한이 L이다 라는 거 이용한 거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L이 m보다 작다라는 거를 이용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L이 m보다 작다라는 걸 어떻게 이용을 할 거냐면
그러면은 m 빼기 l이 양수니까 엡실론을 얘로 놓는 거죠. 그러면은 모든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이제 요런 게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내가 특별히 이 양수 엡실론을 뭐로 고를 거냐면 m-l로 고를 거예요. 그러면은 요 똑같은 델타에 의해서 내가 엡실론을 m-l로 주면 요 델타에 대해서 x가 x0 근처에 있으면 얼마만큼 근처냐면 그 델타만큼 x 빼기 x0의 절대값이 델타보다 작아지는 그 델타에 대해서 fx가 l 더하기 m-l이니까 m보다 작다라는 거를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쓴 거 자체만 보면은 사실 몇 줄 쓰진 않았고 그냥 당연하게 말로 좀 때운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들 요 내용을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뭐 증명해야 되는 대상이 내가 뭘 증명해야 되는지 fx가 m보다 작다. 언제 x가 x0 근처에 있을 때. 그러면 내가 보여야 되는 명제는 x가 x0 얼마나 가까이에 있으면은 m보다 작아지겠냐 하는 그 델타에 해당하는 이 네모를 찾아주면 되겠죠. x가 x0 근처에 얼마나 근처에 있으면 m보다 작아지겠냐. 그래서 이 얼마 요거에 얘를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보여야 되는 거는 이런 네모라고 표시한 우리가 보통 뭐 델타인데 네모에 해당하는 거를 찾아주면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게 뭔지 적어보면 그러니까 뭐 만약에 문제를 딱 봤는데 뭐 증명을 해야 되는데 내가 흐름이 머릿속에 다 잘 그려진다. 그러면은 뭐 내가 보여야 될 거 뭐 아는 거 이거 굳이 다 적을 필요가 없는데 내가 우선 뭘 보여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네모라고 하는 이 델타의 존재성을 내가 직접 찾아줘야 되는 건데 그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제 내가 아는 것도 다 적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뭐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 같은 거 뭐 풀 때도 어려운 문제 같은 거는 내가 뭐 빼먹은 조건이 있나 없나 이런 것도 잘 확인을 하죠. 내가 빼먹은 조건이 있으면은 안 되고 뭐 조건을 다 잘 활용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다 잘 활용을 해야겠죠. 뭐 하나라도 빠질 리는 없겠죠. 그렇죠? 내가 뭔가를 안 쓰고 문제를 풀었다라고 하면은 약간은 뭐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좀 눈치를 채야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내가 이용할 거는 우선은 극한이 L이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L이 M보다 작다라는 거,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하면 되겠죠. 이 두 가지가 전부니까. 그래서 우선 극한이 L이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썼고, 이 L이 M보다 작다라는 거 썼고, 그래서 뭐 이런 뒤에 증명은 아까 위에서 했던 거랑 비슷하게 모든 양수에 대해서 이런 게 성립한다라 그랬으니까 내가 양수를 하나 이걸로 가지고 와서 보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아마 이것도 그 수열에서 했었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막 완전 처음 보는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뭐 로케이션 시어렘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어쨌든 극한이랑 원래 함수값 사이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거에서는 뭐 함수값이 뭐 어떻다, fx가 n보다 작으면 뭐 극한값도 n보다 작다. 두 번째 이거의 역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극한값이 n보다 작으면 fx도 뭐 적당한 곳에서는 n보다 작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랑 뭐 관련된 관련 뭐 되진 않았지만 예제 11.3C에서는 fx가 이거일 때 이거의 좌극한을 뭐 estimate from above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가 뭐보다 작냐 어떤 숫자를 하나 찾아보라는 얘기인 거죠. 어떤 숫자를 하나 찾아봐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극한값이 뭐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적분식을 보니까 fx가 어떤 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인데 딱 적분이 잘 안 되게 생겼죠. 루트 1 t 4제곱분의 1 같은 거 이런 거 적분 잘 안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뭐 문제에서 1의 좌극한을 물어봤는데 왜 1의 좌극한인지 생각을 해보면 x가 1보다 커지면 얘가 만약에 2다
1보다 커서 2다. 그러면은 t가 0에서 2까지가 되는데 그러면 이 루트 안에가 음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x는 1, 2를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좌극한만 생각하는 이유가 좌극한을 물어본 이유는 x의 정의역이 x가 될 수 있는 값이 뭐 어쨌든 1을 넘어가면 안 되니까 이런 값이니까 좌극한을 생각한다. 그래서 fx를 잘 에스티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뭐 책에 있는 거대로 따라가 보면 fx가 루트 1-t 4제곱인데 만약에 이 t 4제곱이 t 제곱으로 바뀌면 우리가 그래도 알 수 있는 거는 루트 1-t 제곱분의 1은 잘 적분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루트 1-t 제곱 같은 거는 여러분 잘 하시니까 뭐 t를 뭐 사인 세타 같은 걸로 치환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 안에 있는 게 코사인 세타 되고 뭐 t가 사인 세타였으니까 뭐 dt는 코사인 세타 d 세타 되니까 없어져서 1을 적분하면 되니까 뭐 아크 사인 되는 거 잘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1-t 4제곱분의 1이 얘보다는 작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양변 제곱해 보면 1-t 4제곱분의 1이고 1-t 제곱분의 1이고 얘네 다 어차피 양수니까 t는 0에서 1 사이니까 얘랑 똑같은 거는 이렇게 되고 얘랑 똑같은 거는 뭐 t 4제곱이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돼서 t가 0에서 1 사이면 요게 되는 거니까 t가 0에서 1 사이면 이런 부등식이 잘 성립을 하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 적분해주면은 아까 빠르게 얘기했었던 것처럼 뭐 사인 역함수 아니 뭐 아크 사인 x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극한을 취하면 1의 좌극한을 취하면 아까 리밋 로케이션 티어렘에 의해서 fx가 이런 관계를 갖고 있으면 극한을 취해도 부동호가 변하지 않았죠. 되는데 사인 아크 사인은 1 근처에서 연속이니까 얘는 그냥 함수 값에 해당하는 2분의 파이니까 우리가 fx의 1에서의 좌극한의 극한 값을 2분의 파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2분의 파이가 아니 2분의 파이보다 어쨌든 작거나 같다. 그냥 요런 뭐 부등식을 증명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책에서 이 예제가 얘기해주고 있는 교훈은 결국 fx가 어떤 함수보다 작거나 같으면 극한을 취해도 그 부등호가 변하지 않는다. 뭐 극한이 잘 존재할 때. 그래서 아까 11.3c에 있었던 두 번째 명제에 해당하는 건데 거기서 얘기했었던 거는 어쨌든 fx가 gx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 언제? 이런 범위 안에 있을 때. 그러면 극한을 취해도 이 부등호가 바뀌지 않는다. 요거를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그냥 극한 값을 뭐 이렇게 위에 있는 것처럼 에스티메이트 해라 라고 하면은 극한 값 그 자체를 다루기는 좀 힘든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만약에 뭐 거의 같은 얘기인데 얘가 만약 1에서 연속이다라고 하면은 얘가 그냥 1 대입한 거니까 요 결국 이 극한 값을 어떻게 잘 추정을 해봐라라는 건데 요거는 적분이 잘 안 되니까 요런 가벼운 부등식을 한번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뭐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적분이 잘 안 되는 거는 값을 대충 이렇게 추산해 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1.4에 나와 있는 거는 또 여러 가지 연속 함수의 뭐 적당한 성질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11.4a가 얘기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미묘한 차이를 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큰 그림 그려가면서 또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디테일한 거, 사소한 거의 차이 하나하나를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저 11.4a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fx가 뭐 x0의 근처에서 x0 근처에서 잘 정의가 되어 있을 때 fx가 x0에서 연속인 거랑 요거 극한이랑 함수값이 같다는 거랑 둥치인 걸 보여라. 이건 되게 당연한 얘기 같죠. 되게 당연한 얘기 같은데 우리가 그래도 한 가지 더 떠올려 봐야 되는 거는 극한의,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연속에 관한 얘기고 얘는 어떤 극한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연속이랑 극한에서 정의가 어떻게 됐었냐면 11.1a에서 연속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와 있는데 이걸 다시 잠깐만 떠올려 보면은 f가 또 연속이다. 어디에서 x0에서 연속이다라고 하는 거는 정의가 어떻게 됐었냐면 첫 번째로 f가 x0의 근처에서 정의가 되어 있고 f가 x0 근처에서 잘 정의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어떤 이런 작은 x0 근처에서 정의가 되어 있고, 또 그다음 이제 엡실론 델타 아규먼트에 해당하는 어떤 엡실론이 주어져 있어도 어떤 델타가 존재해서 x가 x0 근처에 있으면 함수값도 그 근처에 있다 라는 얘기였죠. 그렇죠? 연속이라는 거의 정의가 우선 첫 번째로 잘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근처에서, 그 다음에 요 엡실론 델타 아규먼트에 해당하는 x가 x0 근처에 있으면은 함수값들도 그 근처에 있다. 그러니까 연속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랑 거의 똑같았는데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게 어떤 거였냐면 x가 x0일 때 fx의 극한값이 l이다 라고 하는 거는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었는데 얘는 어떤 엡실론이 주어져 있어도 어떤 델타가 존재하면 되냐면 x0 빠진 곳에 대해서도 뭐 정의가 x0에서 정의가 안 되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연속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 함수값에 대한 정보도 당연히 중요하고, 근데 극한을 얘기할 때는 요 부분만 다른 거죠. 요 부분. 극한을 얘기할 때는 그 점에서의 정보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x0에서의 극한을 얘기할 때는 에서의 정보, 뭐 함수값, 그렇다고 x0에서의 뭐 함수값이 뭐 없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닌 거죠. 정의가 안 되어 있어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장 잘 대변해주는 그림이 이제 뭐 이런 구멍이 뚫려 있는 거, 아예 없는 거, 이런 게 딱 그 예제인 거죠. 얘는 x0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냐고 물어보면은 존재하죠, 그렇죠? 근데 연속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연속은 아니죠. 왜냐하면 함수값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점 여기 찍혀 있어도 얘도 연속이 아닌 거고. 그러니까 연속을 얘기할 때는 꼭 함수값이 존재해야 되는 거고, 뭐 정의가 되어 있다라는 게 근처에서 함수값이 있다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요 차이가 있으니까 연속은 그 점에서의 함수값에 대한 정보가 꼭 필요한 거고 극한을 얘기할 때는 필요가 없는 거고. 왜냐면 얘는 진짜로 x0 뺀 나머지의 근처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고 x가 x0일 때도 잘 되느냐 하는 얘기니까 요 지금 얘가 if and only if로 양쪽 방향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두 개가 동치다라는 거 할 때는 그 왼쪽 화살표 보이고 오른쪽 화살표 보이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얘도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둘 다를 얘기해야 되는데 둘 중에 자명한 부분이 뭐죠? 뭐가 자명하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자명하죠. 그렇죠? 왜냐면 연속이면은 당연히 극한값 존재하니까. 그렇죠? 왜냐면은 이쪽 방향은 자명합니다.
사실 그 증명 같은 거 할 때 뭐 자명하다, 뭐 트리비얼하다, 뭐 연습 문제로 남긴다 이런 말들이 다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말은 아닌데 이쪽 방향은 진짜 자명하죠. 왜냐하면 연속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두 번째에서 얘기하는 게 이런 극한값 존재한다라는 얘기니까 이거면은 당연히 이것도 성립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쪽 방향만 가는 걸 보이면 되는데 얘가 x는 x0에서 잘 정의가 되어 있는지 라고 물어보면은 x가 x0일 땐 fx가 fx0니까 반대쪽 방향도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 요 차이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런 이거 우리가 당연하게 쓰는 내용이었는데 우리가 뭐 연속이다, fx가 x0에서 연속이다 이런 거 얘기할 때 뭐 함수값 존재하고 극한값 존재하고 걔네들이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결국은 이 동치 관계에서 나오는 거죠. 연속을 얘기하려면 우선은 잘 정의되어 있어야 되고 함수값 존재해야 되고 극한값 존재해야 되고 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면 걔도 연속이 아닌 거죠. 그리고 뭐 극한값도 존재하고 함수값도 존재하는데 걔네들이 다르면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얘네 둘이가 다르면 이게 다르면 얘 걔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얘네들이 같으면 fx가 fx0가 되니 x가 x0일 때 fx가 fx0가 되니까 얘도 극한값이 잘 존재하고 함수값도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1.4b에서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요것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건데 얘도 뭐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뭐 로케이션 티어렘에 의해서 자명하기는 한데 한번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fx가 x0에서 연속이고 fx0가 0보다 크대요. 그러면은 x0가 여기 있고 fx0가 0보다 크니까 이 x축 위에 찍히겠죠, 그렇죠? 뭐 어딘가 좀 과장해서 좀 멀리 이렇게 찍어요. fx0가 함수값이 이렇게 있고 근데 fx가 연속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0보다 좀 큰 범위가 그려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좀 성격이 안 좋으면은 fx가 어디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명제 fx가 0보다 크다, x0 근처에서 0보다 크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데 뭔가 발레를 찾고 싶어서 그림을 좀 억지로 그려본다라고 하면 fx가 0보다 작아지게끔 만들어주고 싶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이거를 증명하라 그랬는데 내 생각에는 그게 틀린 것 같아. 그래서 0보다 작아지는 게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은 빨리 0으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되게 가파르게 0으로 떨어져 0보다 작아지게끔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데 얘가 연속이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뭐 이런 거를 생각한다. 그러면 말이 되죠, 그렇죠? fx 한 점에서만 0보다 크고 그러면은 뭐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 그러면 이 명제는 참이 아니죠, 그렇죠? x0 근처에서 0보다 크냐? 아니죠, 0보다 다 작죠. 그러니까 요렇게 0보다 작아지게끔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럼 얘는 연속 함수가 아니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럼 연속 함수에서도 요런 거랑 비슷한 상황을 내가 만들어줄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얘가 0보다 작아져야 되니까 근처에서 0보다 작아져야 되니까 빠르게 0보다 급하게 내려가야 돼요. 근데 0으로 내려가려면은 당연히 얘가 0을 이렇게 지나칠 수밖에 없겠죠. 연속이니까. 그래서 내가 되게 빨리 0으로 가더라도 아주 작은 구간에서는 0보다 큰 거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당연한 명제인데 증명을 해보면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게 뭐냐면 보여야 되는 거는 fx가 0보다 크다. x0 근처에서. 그러면은 내가 뭘 찾아야 되냐면 어떤 델타가 존재한다는 거를 보이면 돼요. 어떤 델타를 찾으면 되냐면 x가 x0 근처에 있을 때 fx가 0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야 되니까
fx가 0보다 크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요 델타만 잘 찾아주면 되겠죠. 이걸 그럼 이제 내가 아는 거를 적어보면 fx가 x0에서 연속이라 그랬으니까 어떤 엡실론이 주어져 있어도 나는 어떤 델타를 항상 찾을 수가 있어요. 언제 어떤 델타냐면 x가 x0 근처에 있을 때 x 빼기 x0의 절대값이 델타보다 작을 때 fx가 fx0와의 차이를 내가 엡실론보다 작게끔 만들어줄 수가 있고, 절대값을 풀어보면 fx0 빼기 엡실론 fx가 fx0 플러스 엡실론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까지 우리가 그 리밋 로케이션 티어럼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이제 이런 걸 보일 때 어떻게 했었냐면, 어쨌든 fx가 0보다 크다라는 걸 보이고 싶으니까 요 왼쪽 오른쪽 부등식 중에 어떤 거를 이용하는 게 더 우리한테 도움이 되냐고 생각을 하면은 왼쪽에 있는 요거를 이용하는 게 좋겠죠. 요거. 왜냐면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건 어쨌든 fx가 뭐보다 크다 뭐 이런 류의 명제를 증명하고 싶으니까 반대쪽 명제 fx가 뭐보다 작다는 뭐 필요 없겠죠, 웬만하면. 그래서 우리가 늘 하던 것처럼 어떤 양수 엡실론을 가지고 올 건데, 그냥 모든 양수에 대해서 이게 다 성립한다라 그랬으니까 내가 엡실론을 고를 건데, 만약에 엡실론을 뭐 fx0로 골라도 문제는 없죠, 그렇죠? 엡실론을 fx0로 골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0보다 크니까 fx0도 양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그러면은 요 엡실론에 대해서 fx가 fx0 빼기 엡실론보다 크다라 그랬는데 얘가 0이니까 요 엡실론에 대해서 그냥 잘 되는구나 라는 거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보통 좀 찝찝하면은 절반 정도로 해줘도 돼요. 그러면은 2분의 fx 제로니까, 그러니까 2분의 fx 제로가 돼서 얘도 당연히 0보다 크죠. 뭐 똑같은 얘기인 거죠. 내가 만약에 정확하게 0을 터치하는 지점까지 찾을 거냐, 아니면은 차이를 더 줄여서 얘가 요 양수보다 크게끔 할 거냐, 뭐 그 차이밖에 없으니까 뭐 이렇게 하든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게 좀 넉넉하게 찾아주는 게, 왜냐면 이렇게 절반 해주는 테크닉을 종종 많이 쓰니까 내가 이렇게 딱 타이트하게 찾는 것도 당연히 괜찮은데, 뭐 2분의 1이나 뭐 3분의 1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서 하면 안 되는 거는 그러면은 그냥 fx 제로도 되고 2분의 1 fx 제로도 되니까 그러면 2fx 제로도 되지 않을까? 얘도 당연히 양수긴 한데, 근데 얘는 쓸모가 없죠, 그렇죠? 왜냐면 골라버리면 왼쪽에서 얘기해 주는 거는 fx가 마이너스 fx 제로보다 크다라는 건데, 이것만 가지고는 0보다 크다라는 거를 얘기할 수가 없죠, 그렇죠? 얘가 어떤 음수보다 크다는 건데, 음수보다 크니까 뭐 양수보다 커질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음수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쓸모가 없죠. 그래서 엡실론을 이렇게 골라주면은 안 된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이거를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연히 중요한 거는 fx가 연속이니까 이렇게 된 거다. 만약에 연속이 아니면 fx0가 0보다 크다라고 해서 그 주위에서도 다 0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죠? 이런 거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곳에서는 이런 거를 성립하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4C에 나와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사칙 연산들이 다 잘 된다. 그래서 뭐 더해주고 선형 이게 A배, B배 이런 거 해주고 곱해주고 나눠줄 땐 당연히 0 되는 거 빼고 나눠주는 거 다 된다. 이것도 그 극한에서 했었던 거랑 똑같은 거니까 제가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연속이면은 이제 이런 곳에서 다 연속이 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너무 많이 했으니까 결국은 극한이 잘 성립한다는 거 보여주면 되는데, 이미 수열의 극한에서 했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해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몇 가지 불연속점인 거에 대해서 이 책에 대해서 한 번 더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그러니까 불연속이긴 한데 불연속 중에서도 그나마 좀 없앨 수 있을 만한 거.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저번에는 11.1에서는 그림 그려서 얘기했었는데, 여기서도 잠깐 그림을 그려보면은 한 점 빠진 곳에 대해서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라든지, 아니면은 x sin x분의 1 같은 거. 얘도 원점에선 당연히 정의가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원점에서 함수 값을 임의로 얼마라고 딱 주면은 연속이 되게끔 해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없앨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얘가 지금 불연속인 이유는 뭐 극한값 존재하고, 얘도 극한값 존재하는 거 보일 수 있죠.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아마 고등학교 때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요거 극한값 잘 0으로 존재하는 거. 그러니까 얘는 극한값 잘 존재하는데 얘도 극한값 존재하고, 불연속인 이유는 함수값이랑 달라서 그래요. 함수값도 존재하고, 뭐 여기서는 뭐 0을 대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함수값을 내가 잘 주면은 연속이 되게끔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디스컨티뉴이티가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점프가 있는 거. 그래서 얘는 좌극한 우극한 다른 거.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세 번째로는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그래서 얘는 뭐 이런 게 있었죠. 마지막으로 얘는 다 아닌 거. 이 이센셜이라는 말이 왜 붙었는지 저도 찾아보니까 얘네 세 개는 사실 불연속이긴 한데 불연속인 이유를 좀 잘 알아요. 불연속이 안 되게끔, 그러니까 연속이 되게끔 해줄 수도 있고, 정확히 왜 불연속인지 잘 알아요. 얘는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달라서 그런 거고, 얘는 그냥 좌극한 우극한이 달라서 그런 거고, 세 번째 거는 그냥 무한대로 가니까 그런 거고, 네 번째는 얘네 다 아닌 거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문제가 심각한 거는, 그러니까 제일 더 뭐 연구를 하고 좀 더 우리가 알아봐야 할 가치가 있는 거는 이제 이런 거니까, 사실상 디스컨티뉴이티는 얘가 제일 좀 근본적이다. 그래서 뭐 이따가 예제에도 보겠지. sin x분의 1 같은 거, 이거는 x는 0 근처에서 불연속인데 이거의 뭐 디스컨티뉴이티가 뭐 어떤 디스컨티뉴이티냐. 그래서 여기다가 뭐 혹시 x는 0에다가 함수값을 내가 잘 줘서 연속이 되게끔 해줄 수 있냐, 뭐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보면은 그럴 수는 없죠, 그렇죠? 왜냐면 x는 0 빼고는 당연히 다 연속함수예요. x는 0이 아닌 곳에서는 연속인데, 내가 x는 0에서 이제 뭐 어떤 짓을 해서 연속함수로 만들어 줄 수가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뭐 그런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합성 함수에 대해서도 이것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만 써보면은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용할 거는 이제 요 두 개가 있는 거죠. g가 연속이고 f가 여기서 연속이면 합성 함수도 연속이다. 그래서 간단하게 써보면 g가 t0에서 연속이니까 어떤 에플silon이 주어져 있어도 어떤 델타가 존재해서 t-t0가 델타보다 작으면 gt와 gt0의 사이가 에플silon보다 작아집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에 대해서도 fx도 연속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도 뭐 x 빼기 x0가 델타보다 작으면 fx와 fx0의 사이를 에플실론만큼 줄일 수가 있다. 근데 내가 보여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델타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얘가 연속인 걸 보여야 되니까 내가 어떤 델타를 찾아야 되는데 어떤 델타를 찾아야 되냐면 t 빼기 뭐 t 제로가 네모보다 작을 때 f의 gt 빼기 f의 gt 제로가 엡실론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거를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내가 요 위에 두 개 내가 알고 있는 거 어떤 뭐 f도 연속이고 g도 연속이다라는 걸 통해서 f 합성 g가 연속이다라는 거를 보일 텐데 어떻게 할 거냐면 얘도 물론 유치하긴 하지만 여기 x-x0였는데 얘네들을 그냥 위치만 잘 기억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뭐 네모 빼기 별표가 델타 2보다 작으면은 f 네모 빼기 f 별표가 엡실론보다 작아지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형태를 잘 보니까 f 네모 빼기 f 별표 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 요 형태를 잘 보니까 이거를 잘 보니까 내가 보이고 싶은 게 이건데 그러면은 요 함수값 안에 들어있는 거 얘네 둘 차이가 델타 2보다 작으면 되겠구나. 내가 보이고 싶은 게 이건데 이 명제인데 얘가 언제 이렇게 되는지를 보고 싶은데 이 안에 있는 거 얘네 둘 사이의 차이를 내가 델타 2만큼 줄일 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이게 되냐면 gt 빼기 저 안에 들어있는 거 얘네들의 차이가 델타 2보다 작아지면 돼요. 이거면 이게 되는 거는 괜찮죠, 그렇죠? 왜냐면은 뭐 이름을 붙여보면은 여기 두 개 명제를 우리가 이용을 할 건데 저 위에 있는 거를 1번 아래에 있는 거를 2번이라고 하면은 얘는 2번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gt 빼기 gt 제로를 내가 델타 2만큼 작게 줄일 수가 있으면 f 합성 gt 빼기 f 합성 gt 제로도 gt 제로를 내가 엡실론만큼 작게 엡실론보다 작아지게끔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로 바뀌었냐면 gt 빼기 gt 제로를 내가 델타 2만큼 델타 2보다 작아지게끔 해줄 수가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것도 돼요. 왜냐면 첫 번째 식이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어떤 엡실론이 주어져 있어도 t-t 제로가 델타 1보다 작으면 내가 gt-gt 제로를 그 엡실론보다 작아지게끔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해줘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 여기서 엡실론을 델타 2로 해주면 되는 거죠. 이러면 다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다시 어떤 델타 2를 하나 잡아놓고 이제 여기 델타 2는 뭐냐면 저 두 번째 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델타 2이면 fx 빼기 fx 제로가 엡실론보다 작아진다. 근데 요 델타 2에 대해서 t-t 제로가 델타 1보다 작으면 t 빼기 gt 제로를 내가 델타 2보다 작게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러면은 저 위에 있는 식에 의해서 그러면은 fgt 빼기 fgt 제로도 제로 내가 엡실론보다 작아지게끔 만들어 줄 수가 있구나. 그래서 그럼 내가 찾았죠. fgt 빼기 fgt 제로가 엡실론보다 작아지는데 언제 이렇게 되냐면 t-t 제로가 어떤 델타 1보다 작으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합성함수 연속도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 많이 얘기했었던 건데 증명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증명도 꼭 한번 스스로 사실 이거를 책에 증명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그냥 기계적으로 적으면은 만약에 제가 뭐 이거를 뭐 문제에 내고 어떤 뭐 시험 문제에 나왔다. 내가 이거를 기계적으로 외우고 있어서 답안을 써도 당연히 맞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기계적으로 외우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내가 여기서 엡실론을 델타 2로
고르는 게 핵심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왜 내가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 스스로 잘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뭐 시험 뭐 이런 보통 뭐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잘 활용을 하는 게 목표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11.5에 나와 있는 거는 이것도 얘랑 비슷한데 어떤 이 연속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극한 안에 집어넣는 거. 그러니까 요런 거 우리가 많이 했었죠. sin n분의 1이 n이 무한대로 가면 왜 0으로 가냐? 뭐 당연한데 우리가 속으로는 이렇게 늘 계산을 했었죠. 요 sin 안에 있는 게 n분의 1인데 n분의 1이 0으로 가니까 그러면은 sin을 똑같이 취해도 되겠다. 그래서 sin n분의 1은 sin 0으로 가겠다. 그래서 sin 0이 0이니까 0으로 간다.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2의 n분의 1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n분의 1이 0으로 가니까 2의 n분의 1 제곱은 2의 0 제곱으로 가겠다. 그래서 1로 간다. 이런 거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당연하게 써먹었는데 사실은 얘는 fx가 연속인 경우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증명을 빠르게 해보면 어쨌든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거는 xn이 a로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어떤 대문자 n이 존재하는데 어떤 n이냐면 n이 n보다 크면 xn 빼기 a를 내가 epsilon보다 작게끔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 연속이라 그랬으니까 어떤 델타도 존재해서 fx x-a가 요만큼 거리에 있으면 얘네들이 취하는 것도 epsilon보다 작습니다. 그럼 내가 보여야 되는 게 뭐냐면 fxn이 fa로 수렴한다라 그랬으니까 내가 어떤 네모를 찾아야 되는데 어떤 네모를 찾아야 되냐면 n이 네모보다 크면 fxn 빼기 fa가 epsilon보다 작아지게끔 해주는 걸 찾아주면 됩니다. 근데 아까 합성함수에서 했던 거랑 똑같죠, 그렇죠? 여기에서도 얘네 둘의 차이를 어쨌든 함수값 들어가 있는 게 epsilon보다 작은 거는 요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델타보다 작으면 줄일 수가 있다라 그랬으니까 얘도 요 괄호 안에 들어 있는 게 델타보다 작아지게끔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사이에 xn 빼기 a가 델타보다 작으면 요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xn 빼기 a를 델타보다 작게끔 해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얘도 되죠. 왜냐하면 엡실론을 델타로 골라주면 되니까. 그래서 어떤 주어진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내가 n을 찾을 건데 어떤 n을 찾아주면 되냐면 이 엡실론이 델타인 경우에 대해서.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내가 xn 빼기 a를 델타보다 줄일 수가 있고 요 n에 대해서 xn 빼기 a가 델타보다 작아졌으니까 이 함수값을 취한 얘도 엡실론보다 작아진다. 그러면 얘도 합성함수인 거랑 똑같죠, 그렇죠? 합성함수. 아까 원래는 xn이었는데 거기다가 f라는 거를 한 번 더 합성해 준 거. 왜냐면 xn을 뭐 gn 어떤 함수로 생각하면은 fxn은 fgn이니까. 그래서 합성함수에 대한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합성함수에 대한 거, 요 11.5나 아까 앞에서 그 합성함수의 극한은 여러분들이 잘 꼭 증명하는 거를 다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 예제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 되니까 이거를 한번 보시면 되고 제가 다음 시간에도 좀 더 복습할 겸 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결국은 이거 기억나시죠? 사인 n의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거. 이게 왜 극한이 존재하지 않았는지 뭐 잘 떠올려 보면은 뭐 부분수열 2개 잡아서 막 이런 저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 거랑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했었던 거 중에서는 그래도 합성함수 극한 같은 거 증명하는 거를 잘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나 없으시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